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 341페이지 양도의 형태 있죠? 여기부터 봅니다. 보시니까 양도로 보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에서 양도로 보는 경우요. 이해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줄줄이 그 제목을 꿰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매도 봅니다. 민법상 매매는요,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요, 사실상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매도는 이 법상,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림에도 나와 있다시피 대금 받고 사실상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교환도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교환이라는 것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분리식 계약이다, 민법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즉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을 여기 밑줄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양도로 보아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밑줄이요. 그래서 갑소유 A 건물 을소유 B 토지 맞바꾸면요, 서로 자신은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동산을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이죠. 그래서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그림에 나와 있고요. 법인의 현물출자도 그런데요. 기억번호 읽어보시면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양도세 대상물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사실상 이전하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역시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와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시면 출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현물로 출자를 해요.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데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잖아요.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동그라미 니은번 같은 거 보니까 법인이 아닌 조합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은 양도를 보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이요. 자기 개인 사업자의 1인 회사 자기 개인 사업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강 인정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조합에 대한 출자를 그림을 보니까 박사네, 자기 조합에 현물 출자하는 거요, 자기 지분만큼에 대해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자기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넘어갑니다. 하여튼 제목 기억합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한다. 342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대물변제요. 이 대물변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먼저 대물변제 이쪽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친구가 이렇게 밴드인가요? 거기서 노래 하나 이렇게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래 들었더니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있죠. 어젯밤에 이 노래 밤에 조용히 원고 작업하다가 듣다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네. 옛날에 알던 노래였는데 가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만 나와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어쩌고 저쩌고. 가사가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별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죠? 우리 인연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봄을 함께 하고 또 여름을 겨울을 우리가 함께 하고 봄을 함께 하고 여름을 함께 하고 다시 가을이 오기까지 여러분들이요 이제 함께 하는데, 긴 시간 동안 중간에 탈락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아름다운 인연을 계속 이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까지 가을에 맺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물변제라는 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대물변제는 따로 제가 특별히 설명드리면, 다른 것들은 제목만 쭉쭉 알면 되는데 대물변제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대물변제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금전을 대여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그 다음에 을은 채무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변제기가 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갚을 돈이 없는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 금전 2억 원을 예를 들어서 대여해 줬다고 쳐요.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으로 이 변제 2억 원 대여금 채무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을이 부동산을 양도세 대상 물건을 소유권 이전했어요.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을이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대물 변제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금 요 얘기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금전적 채무 요것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자 사실상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인데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판례와 소득세법 통칙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냐면 민법 750조 손해배상의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요.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요.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한다고 봐서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인데 자 서로 이혼합니다. 이제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고 주로 남자들이 위자료를 여자한테 줬는데 요즘은 뭐 여권이 신청하고 여자들이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로요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위자료를 줍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갑은 그렇기 때문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이혼할 때 위자료를 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혼하면서 위자료 주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자,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단 취득 원인을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재산 형성의 안팎으로 노력했다 그래가지고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부수강생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어떤 집은 보니까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전부 다 두 채 남편 명의로 돼 있고 요번에 또 하나 사는 것도 남편이 자기 명의로 한대요. 저한테 그 주부수강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이거 절세 안 좋잖아요. 그렇지 한 사람 명의로 다 하면 안 좋지. 그랬더니 그러면요 교수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신랑이요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제 명의로 해야 되는데 꼭 자기 명의로 지금 하겠다고 또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집일에 내가 왜 끼어들어? 알아서 둘이서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요. 그래서 남편 명의로 다 돼 있어도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면 자 주부수강생 여러분이요. 자기 여러분들의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자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자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집에서 가사노동만 했어요. 그랬어도 자 자기 혼자 신랑이 잘나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주부수강생 여러분들의 빛나는 노력과 헌신에 힘입어가지고 돈을 번 거지 자기가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당당하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면 원래 내 몫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가 받고 주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만 내면 되겠죠. 취득세도 재산분할로 인한 그 취득세도 조금 낮아요. 그래서 어떠간에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단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 몫 내가 찾아온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조세물납도 그래요. 조세물납도 우리가 재산세를요 부동산으로 물납해요. 그러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자체로. 근데 내가 무슨 대가를 받느냐? 자 부동산을 물납함으로 인해서 조세 채무를 뭐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물론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만 근데 또 한번 보세요. 다만 한편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이거 단 여기다 쓰면 좀 그런가? 자, 여러분들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로 이전한다. 이혼의 유자료를 주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춘 주택으로 대물변제한다. 자, 그럴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과세권을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하면 비과세니까 어차피. 그래서 비과세니까 양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반드시 이거는 대물변제 관련한 요 내용은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줄줄이 깨고 있어야 되고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물변제 보시니까 342페이지 동그라미 4번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 승낙을 얻어 본래 채무 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금전대여하고 대물변제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더 알아보기 대물변제 유형을 보세요. 1번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에 등의 권리를 이전한다. 양도에 당합니다. 밑줄. 이혼의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과세대상물에 소유권 이전한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에 당합니다.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했다. 역시 이것도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5번 수용이요. 이건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림을 바라보세요.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수용권자한테 이전해요. 자, 뭘 받아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잖아요.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수용도 양도에 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수용은 제목만 딱 기억하시고요. 343페이지 있잖아요. 동그라미 6번 부담부 증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또 중요해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자, 어떤 건지 이것도 한번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의는 한번 볼게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떤 건지 부담부 증여 설명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에서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 보려고 넘어온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봅니다. 부담부 증여라는 게 어떤 건지 일단 설명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듣습니다. 부담부 증여예요. 다음 순환에도 이제 계속 또 적어 드릴 거니까 잘 봅니다.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을에게요. 자, 갑이 을한테 야, 내가 5억 상당의 토지를 너한테 증여할 건데 너 받을래? 그랬더니 을이 그래? 고마워. 그러는데 을이 야 근데 갑이 을한테 야 내가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요거는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지. 그래서 보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요. 보세요. 이 3억 원은 증여자 지금 갑이 갚아야 할 돈인데 수증자 증여자고 자 지금 토지를 증여하는 증여자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인데요. 자,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을이 이 증여자 갚아야 할 돈을 채무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채무 인수하기로 했을 때 그럴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 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요, 증여자는 보세요, 어떤 세금을 내느냐.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있잖아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것에 대해서요. 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3억 원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수증자는 보세요.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에서요. 채무 인수액 인수액 3억 원 이외 재산 부분은요. 이외 재산 부분은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증자한테 뭐가 부과될 수 있다고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